미국과 이란이 다음 달 말까지 휴전할 확률, 지금 해외 사이트에 70% 안팎이라는 숫자가 떠 있습니다. 전쟁이 곧 멈춘다는 얘기죠. 근데 그 화면을 확대해보면 이 제목 끝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괄호를 읽어보는 순간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서 돈이 가장 몰린 화면에서는 이 정반대 방향이 질문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화면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XRP의 지난 6달 기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지 하나씩 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정리드려 볼게요. 미국이 이달 들어가지고 2주일 가까이 거의 매일 밤 이란을 공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그 공습이 멈췄고요. 오만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서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트럼프 측에서는 지난 24일 기재단 행사 연설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가짜뉴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보도에 나온 내용들인데 시장이 지금 휴전 쪽에 무게를 싣는 것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70%가 정확히 무엇에 걸린 70%냐는 겁니다. 이 숫자가 떠있는 것은 폴리마켓,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진짜 돈을 걸고 마치는 해외 도박 사이트죠. 이 채널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휴전 화면의 정식적인 이름 끝에 붙은 괄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주간의 멈춤, 그러니까 이 70%는 전쟁이 끝난다에 걸린 돈이 아닙니다. 딱 2주 정도를 쉬어간다, 여기에 걸린 돈들인데요. 참고로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40%대까지 내려갔다가 공습 멈추고 나서 협상 소식이 나오니까 지금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옆에 있는 화면이에요. 이 며칠 전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이트에 이란 관련된 화면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래요. 미국이 2027년이 되기 전에 이란을 침공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70%가 찍혀 있었습니다. 걸린 돈만 우리 돈으로 약 670억, 멈춘다에 70, 쳐들어간다에 70,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근데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2주를 쉬고 나서 다시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평화가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지 정해진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시끄러운 전쟁 이야기가 리플 XRP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본론인데요. 전쟁이 멈추네 마네 이러면서 시끄러웠던 이 6달 동안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다른 숫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 이야기이고 진짜 세상에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채권이나 건물, 전기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려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것들을 실물 자산 토큰, 영어로 RWA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집계하는 RWA.XYZ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6달 동안 어느 장부에 새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를 집계를 했고 해외 매체들이 이걸 일제히 전달을 했는데요. 값이 고정되도록 만든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뺀 기준입니다. 1위가 BNB 체인 4조 5천억 원, 그리고 2위가 XRP 장부입니다. 3조 9천억 정도 수준인데 3위는 스텔라로서 약 3조 1천억, 솔라나가 2조 4천억으로 4위입니다. 그럼 다들 떠올리실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새로 들어온 돈만 봤을 때는 6,300억, XRP 장부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겹만 더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게 보이는데요. 이 새 돈 말고 지금까지 쌓아둔 전체 금액의 순위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표의 1등과 2위는 캔텐과 프로비넌스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반 개인들보다도 금융회사들 위주로 쓰이는 장부들이고 이더리움은 그 다음이에요. XRP 장부는 이번 유입 덕분에 전체 금액 약 6조 5천억, 전 세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쌓아둔 돈의 순위에서는 아직까지 저 위에 이름들이 앞서 있는데 지난 6달 동안 새 돈의 순위에서는 BNB, XRP, 스텔라 이 세 가지가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3조 원이 넘는 새 돈을 받은 장부는 전 세계에 딱 이 3개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두 화면에 찍혀있는 숫자를 확대해서 보여드린 것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달력을 한번 겹쳐서 보면은 이 새 돈이 들어온 최근의 6달이면은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죠. 3월 달에 호르무즈 해협 막혔고요. 봄에는 휴전이 다시 이루어졌다 깨졌고요. 이달에는 거의 매일 밤 공습이 이어진 바로 그 6달입니다. 이 실제 포탄과 미사일들이 오고 가던 기간들과 돈이 들어오던 기간이 정확히 같았다는 얘기인 건데 전쟁 뉴스가 이 돈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 뉴스가 나오는 바로 그 동네,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두바이 정부에서 부동산 등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집문서를 XRP 장부 위에 토큰으로 올리는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 2월 달에는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건물 10개, 약 75억 원 규모 조각 소유권에 토큰 780만 개로 만들었고 이제는 매수한 사람들끼리 되파는 거래까지도 열렸습니다.
토큰 보고는 리플이 맡고 있고요. 두바이의 목표는 2033년까지 24조 원, 그러니까 자기 도시 부동산 거래의 7%를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 참여 최소 금액은 약 80만 원부터인데 아직은 현재 신분증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두 장면이 이렇게 겹치죠. 한쪽 화면에서는 중동에서 전쟁이 멈출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중동의 정부기관이 XRP 장부를 골라서 실물 사업들을 돌리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들어보면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2위라는 숫자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XRP 장부의 실물 자산 전체 약 6조 5천억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약 3조 3천억 정도가 전기 관련 토큰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토큰을 들고 있는 지갑이 19개, 그 중에 실제로 활발히 움직인 주소는 사실상 1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계 사이트는 숫자를 두 칸으로 나눠서 적어요. 장부에 올려두기만 한 금액이 6조 원, 실제 투자자들 지갑까지 건너간 금액은 4,800억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전 세계 전체 실물자산 토큰 시장은 약 620조 원 규모인데 거기서 XRP 장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1% 정도입니다. 한 개만 더 짚어드려보자면요. 새 돈이 3조 9천억이 들어온 이 6달 동안 XRP 가격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XRP는 연초보다 한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장부에 돈이 들어오는 것과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 자동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 6달이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다가오는 8월 말을 오늘 본 두 가지 화면에 답이 같이 나오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휴전 화면의 마감일이 8월 31일이고 실물자산 쪽도 그맘되면 다음 반년치 집계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습이 실제로 멈췄고요. 중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휴전 확률이 40%대에서 지금 수준까지 올라온 것들이 바로 그 사건들 때문이라는 거. 두 번째로 새 돈 세계 2위는 이 집계로 확인된 사실이고요. 두바이처럼 정부가 직접 움직이는 실물 사업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 세 번째로 이건 제 해석이지만요. 이런 돈들은 계약서를 쓰고 발행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들락거리는 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에 2주간의 멈춤이 실제로 지켜지게 되면서 국제 기름값이 안정되는 그림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실물자산 유입이 전기 토큰 한 종목 바깥으로 실제 투자자 지갑 쪽으로 넓어지는 그림까지 이 둘이 같이 확인만 되어준다면요. 올해 4분기는 중동 위험이 거치는 흐름이랑 또 실물자산이 쌓이는 흐름들이 겹치는 구간이 될 거고, XRP가 바로 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볼 거는 총 3가지예요. 이 8월 30일을 그 화면에 찍히는 최종 숫자랑 그 주의 국제 기름값, 그리고 XRP 장부에서 실제 투자자 지갑까지 건너간 금액이 4,800억대를 벗어나는지, 그리고 두바이 사업의 다음 단계 발표가 나오는지, 지금 시장이 매긴 70%는요. 평화가 아니라 2주짜리 멈춤에 붙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6달 동안 XRP 장부에는 3조 9천억 정도 실물 자산이 새로 들어와서 전 세계 2위에 올랐고요. 다만 그 절반 정도가 한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진짜 배기 확인은 8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 질문 하나 남기고 마칠게요. 이 8월 31일 밤 휴전 화면의 최종 숫자랑 XRP 장부의 반년 집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우리에게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